주식을 하지 않아도 최소 1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연금 활용 잘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금융 사각지대입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은행 예금 적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성격상 투자를 하려니 무섭고 어려운데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서도 1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연금 기능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개인연금, 특히 한 번쯤은 다들 들여보셨을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노후 준비를 가장 편하게 준비할 수 있기 위한 꿀팁들과 주의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연금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또 연금저축 그리고 IRP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은 요즘 워낙 이제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가지고 너무 지루하실까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내가 투자를 하지도 않고 수익률을 내지도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13%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요거 세액공제, 혹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하시거나 IRP를 가입하시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굳이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내가 실제로 넣은 금액의 최대 16.5%까지 여러분들 그냥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매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넣으시게 되시면 연말에 99만원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1월 1일에 가입을 하시든 12월 31일에 가입하시든 매달 50만원 넣으시든 한 번에 600만원 넣으시든 상관없이 연말에 99만원을 돌려받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적금으로 매월 50만원씩 넣으셔가지고 만약에 99만원을 돌려받으시려면 몇 프로짜리 적금을 가입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무려 여러분 36%입니다. 36%짜리 적금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굳이 투자를 하지 않고도 나는 내가 넣은 돈은 그냥 우리 예금 적금 하듯이 냅두고 그냥 연말 정산에 받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적금으로 치면 36%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걸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이제 16.5%로 보시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적금을 쳤을 때는 36%짜리 적금의 이자 효과를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연금을 준비하라고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시거나 목돈으로 가져가시면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나라는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혜택 받았던 아까 그 99만원을 다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년 600만원씩 넣으셨어요. 이렇게 3년을 넣으셔가지고 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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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29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해지를 했어요. 그럼 내가 총 넣은 돈은 또 원금은 1,800만원이고 대략적으로 2,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내가 이걸 해지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어차피 99만원 세 번 다 원래 내가 못 받을 거였는데 뱉어내는 거면 아까운 게 아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2,800만원 뭐 내 원금인데 뭐. 중요 여러분, 2,800만원이 받으시는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을 돌려받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득은 높게 잡혀가지고 그 해에 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소득공제, 여러분들은 600을 내시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가신다 라는 부분만 있으시죠. 별도로 내가 600만원을 단순히 원금이 아니라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크게 불리신 분들은 당연히 더 뱉어낼 금액이 많아지시는 거고 더 크게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히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하시고, 내가 결국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가입을 해야만 이것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구나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금저축과 IRP 이 차이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노후 준비를 200%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본적인 내용은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제외를 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전체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는 강제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강제성? 여러분 연금저축이나 IRP 영상 보시면서 강제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를 하실 때 보통 대부분들은 1순위를 연금저축을 먼저 하시고 이것의 혜택을 다 보고 나서도 여윳돈이 생겼을 때 보통 IRP를 2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실 분들은 사실은 연금저축을 1순위로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꼭 우리가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뭐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여유자금을 해라, 또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날 때는 여유를 가지고 만나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김으로써 그조차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연금저축을 1순위로 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혹시 내가 돈을 중간에 뺄 일이 생겼을 때, 인출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간 총 금액의 일부만 일부만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중도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뭐 한 이자랑 원금까지 5천만 원이 있다고 썼을 때 내가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면 3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만 내가 중간에 돈을 빼는 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IRP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다 빼던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던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작은 이제 사유에 따라서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부분 다 따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저축이 가장 1순위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강제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IRP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 이제 일부 인출을 못 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 강제성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1%의 수익을 더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1%의 수익을 덜 받더라도 누구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투자를, 그 재테크를 또는 내가 돈을 모아가는 그 방식을 노후까지 끝까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10%더 벌고 20%더 벌었는데 불구하고 누구 말에 흔들려가지고 중간에 깼다가 큰 마이너스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 또 연금저축 보험을 통해서 큰 수익을 벌어가고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상 내가 중간에 누구 말에 흔들리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돈을 깰 것 같은 사람이면 사실은 IRP를 통해서 조금은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55세 이후까지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마무리까지 이 스퍼트를 끊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또 은퇴 이후에 200%더 풍성한 삶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보통 1순위로 추천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분은 강제성만 있으면 끝까지 어떻게 돈을 넣어서 유지하시고 완주를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단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는 이 IRP를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분도 스스로 아시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내가 투자를 더 잘해가지고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큰 노후 준비, 노후 연금이 될 거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완주를 할 수 없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IRP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기본적인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강제성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인가, 네,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오히려 이 차이점이 단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내게 강점이 되고 반대로 이 강점이 사실은 나한테 약점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200% 활용법은 결국 내가 노후까지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거 외에도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연금저축 안에서 활용법인 거고 오늘은 이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후를 200%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